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리, 연말정산 관리에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하겠지만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의 상황에서의 그때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중도 퇴사자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순서적으로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사 시점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송아지 씨가 2018년 5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 그러면은 2018년 5월 25일을 입력을 먼저 하고 이제 5월 달 급여 대장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 5월 달 급여 대장을 보면 자, 이렇게 중도에 퇴사한 분, 그 달에 퇴사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빨간 표시로 중도에 퇴사했습니다라고 통화시 갈로에 중도 퇴사자, 퇴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중도 퇴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송아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 급여가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의 급여가 완료가 됐었을 때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별도의 계속 근무자를 불러와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는 이 퇴사 시점의 급여자료 입력해서 바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송아지 씨가 퇴사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만 안기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도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클릭을 해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송아지 씨가 5월 25일 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아지 씨가 5월까지 총 급여가 이 금액이고 기본적인 공제나 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총 연말정산을 했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사했었을 때 이 금액의 환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세금 부분을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거기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 같은 경우 결정세액이 없다면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한 26만 원 상당의 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감 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인 26만 1,200원만큼은 별도로 퇴사 시점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여서 총 28만 7,320원에 대해서는 5월달 퇴사한 시점에서 어쨌든 그 부분만큼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로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퇴사월 급여 반영 부분을 누르시면 별도로 퇴사월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연말정산 한 것과 아니면 연말정산에 분납한 처리처럼 저절로 급여 대장 항목에 이 부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받을 수 있게끔 공제 항목이 생성됩니다. 자,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는 것은 퇴사월에 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송아지 씨 같은 경우는 퇴사월의 소득세를 별도로 공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대장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급여대장 미반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급여대장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급여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분납하는 것처럼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여 반영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전에 송아지 씨가 중소퇴사 시에 연말정산을 해 보니까 26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의 환급세액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반영을 통해서 저절로 중도퇴사자의 소득세가 이렇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추가해서 환급을 받으신 거겠죠. 그래서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했었을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빨갛게 중도정산을 적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볼 건데요.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중도퇴사자의 경우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할 시점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고 그 부분들이 신고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885만 원, 송아지 씨의 아마 지금 5월까지 소득 과세소득 금액일 거고요. 이 환급 금액일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근무자일 경우는 아까 전에 본 것과 같이 내년 2월 달에 요 항목에 대해서 나타나겠죠. 자, 이 부분이 1,885만 원인지 아니면 소득세가 26만 1,000원인지 해서 확인을 해 보시려면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말 그대로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 항목과 아니면 4대 보험 공제 항목 내지 소득세 공제 항목이 나타나 있는 항목입니다. 자, 요 부분도 이제 총괄이나 뭐 계속 중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총괄호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퇴사한 직원이 송아지 씨였잖아요. 송아지 씨가 자, 5월까지 퇴사 금액이 급여 금액이 과세소득 금액이 1,885만 원.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원천징수세액을 보시면 자, 소득세를 이만큼 떼었는데 이 금액만큼 환급을 받아서 낼 세금이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했었을 때 퇴사 시점에서 급여 제도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마감을 처리하고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연말정산 추가 입력 자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근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통해서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하고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계속 근로자가 있고 중도 총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부분에 보시면 송아지 씨 부분에 있어서 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완료가 된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송아지 씨가 자, 중도 정산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완료를 안 했었다면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추가 입력 자료에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송아지 씨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다시 돌리고 싶다면은 연말정산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이 같은 경우 지금 급여 대장에 퇴직 소득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송아지 씨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F2를 눌러서 퇴사자인 송아지 씨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계속 근로자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중도 퇴사장도 여기에 맞게끔 하셔서
체크를 하셔갖고 작업을 완료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었을 때는 우리가 좀 전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쉽게 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 드린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해서 바로 중도퇴사자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퇴사한 시점에 별도로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들어가셔서 중도퇴사자를 조회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시고 완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리는 방법이 급여대장 작성과 연말정산을 중도퇴사자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에서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